네, 오후장 이슈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주원 대표님,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네. 100일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게 뭐 반도체 또 뭐였죠? 배터리, 네. 히토류 또 하나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 핵심 공급망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뭐 이제 결론이 네. 발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주식에 어떤 영향들을 줄까 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가장 관심이 큰 거는 반도체라든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최근에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같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이제 재편할 목적으로 이제 진행된 조사가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를 이제 할지 안 할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찾을 수 있는 실마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 결국 퍼스트 아메리카와 같이 결국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혹시나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미국과 그 주변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가 네, 여러 SK 가지. 이노베이션 심지어 뭐 이런 다 이제 투자를 일제히 하기 시작했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좀 지금 반도체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 그냥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파운드리까지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할 만큼 시장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가 못 가는 이유는 철저하게 수급 요인 때문인데 어쨌든 그 외의 이슈들은 지금 잘 풀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방금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강국이지만 비메모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힘든 구간들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좀 네. 바라보세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온 게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조금 더 있다. 벌어지고 네. 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반대 의견이 나온 거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54%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7%인 상황입니다. TSMC의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 원이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76조 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1분기 매출만 보게 되면은 TSMC 매출액이 14조 원, 삼성전자가 19조 원이 나왔죠. 물론 삼성전자는 다른 것들이 다 합쳐져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봐야겠지만 지금 TSMC의 PER이 지금 30배 수준이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15배에서 뭐 17배 수준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재무제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적어도 그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보다 뒤처져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더 어떤 행보를 보일까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20조 원을 약속을 했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기존에 133조 원에서 181조 원으로 가져갈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완공될 평택 3라인 완공까지 이런 또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또 메모리 쪽으로도 계속해서 메모리 쪽으로도 오히려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오히려 지금 뭐 8만 전자 너무 못 간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과의 이제 뭐 반도체 동맹이랄까요? 이 관계에서 이제 혜택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메인 목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회사다 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뭐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냥 미국 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한국 회사들이 뭐 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이거는 참 약간 외교적인 부분인 것 내가 같아서 질문을 좀 네. 너무 광범위하게 드렸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TSMC가 이제 미국하고 되다 보면 우리는 중국하고 손쉽게 될 텐데 근데 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외교적인 부분을 제가 뭐 잘 알지는 않지만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둘 다 해서 가운데에 위치 중립을 지키면서 두 곳에서 가장 뭐 예를 들면은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참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말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쇼티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부족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오히려 또 판매 단가가 올라가니까 비싸게 팔 거니까 안 팔릴 거다 해서 악재로 적용하는 경우도 이게 있어요. 이래서 그거를 뭐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똑같은 현상을 네. 보고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도 누가 봤을 때는 오를 것 같고 누가 봤을 때는 내릴 것 같은 게 약간 비슷한 논리거든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결국은 두 곳에서 본인의 이런 뭐 외교적인 이런 정치적인 걸 빼고 나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하나 더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반도체 쪽으로도 충분히 지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5월 낸드 고정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좀 플랫하면서 상승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 대비해서는 어쨌든 이게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아직은 지금 반도체 실제로 그거를 이제 뭐 구매를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그럼 좀 준비해온 종목들은 시스템 반도체 뭐 이쪽 관련해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좀 준비를 오신 건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은 다른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은 올라갔다 하락을 좀 했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비메모리는 오른 것도 어렵는데 이제 좀 하락을 하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투트랙 전략에서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좀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건데 이제 예전에 코스닥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게 이제 리노공업 같은 이거는 좀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 좀 되게 대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이런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도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지나가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을 때는 지금 이렇게 조금 오히려 지금 200일, 120일 이런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좀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어차피 업황이 계속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은 눌려 있는 비메모리 업체 중에 모멘텀이 좀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종목을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이 지금 언급 주신 것 중에 그럼 탑픽이 있나 보네요. 네, 여기에서 좀 관련 종목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올해도 좀 다녀왔었던 회사인데 아, 기업 탐방을요? 네, 기업 탐방을 좀 이제 좀 많이 다니려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너무 안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이거는 어떤 좀 주변에 이제 정말 반도체 공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좀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좀 경력도 오래됐었고 많은 레퍼런스와 기술력이 있고 임원진 한 10분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출신에서 네.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이런 이제 다수의 턴키 프로젝트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달렸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건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업황이 좋아지면은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예요. 이거를 업계에서는 DSP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례를 봤냐면은 이게 TSMC에도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매출액이 작년에 5천억 원을 넘게 기록을 했거든요. TSMC가 삼성전자를 더 격차를 벌려나가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유니칩도 같이 수혜를 받은 거죠. 근데 향후에 시스템 반도체 차원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코아시아도 이제 삼성전자의 DSP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코아시아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음향기기 부문 자회사 BSE를 사모펀드에 최근에 318억 원 정도의 이제 매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잔금은 제가 알기로 이제 한 달 뒤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글로벌 유니칩의 지금 시총 대비
지금 코아시아가 주가가 10에서 15% 정도밖에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3월까지는 증권가 레포트가 커버하는 레포트 증권사가 생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거의 뭐 15,000원 이상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중기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갔을 때 아랫단에서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이 회사라는 점을 감안을 좀 하셨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고 이제 특징주 다녀오죠. 네. 이 종목은 사실 저도 충분히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렇게 추세가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실은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손절가는 한 9,5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혜수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특징주 짚어주세요. 네, 여전히 양시장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꼽아본 특징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 수급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공매도가 재개된 이번 달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였는데요. 거래량으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많았지만 거래 액수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6,117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데다 또 외국인이 코로나 이후 가장 큰 매도 규모를 보였던 탓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28일부터 삼성전자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미지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뭐 주가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지만 장중 외국인의 수급이 6거래일 만에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장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테마로는 정말 얼마만입니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5G 상승의 날입니다. 원체 바닥에 있었던 주가가 2월이 지나도 3, 4월이 지나도 계속 저점을 찾아 내려갔고 심지어 5월에는 공매도 세력의 타격까지 받으며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주가의 새로운 환기가 될 수 있진 않을까 한 기대도 걸어봤지만 5G 관련 문항엔 6G도 포함되어 있어 이게 5G의 호재인 건지 악재인 건지 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얼마 만에 보는 에이스테크의 10% 넘는 급등인지 모르겠습니다. KMW도 오이솔루션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 견조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슈 종목 두산중공업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오늘도 한미 원전 기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 점수를 주고 있고 하지만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또 매도로 전환했다는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BH입니다. 신한금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FPCB 대장주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목표가 25,000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종목 중에 이충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오늘장 매매 전략 듣고 가봐야 할 종목 어떤 종목에 해당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정말 시장이 상승해도 오르지 못했던 5G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순환매라는 게 정말 이렇게 뜬금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는 이런 이동통신사 주가가 강하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의 이면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KMW라던가 아까 말씀해주신 에이스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에이스테크가 오늘 기관에서만 지금 22만 주 정도 지금 가집계가 나오고 있고 KMW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순환매 차원인 거고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가져가는 전략이 맞지만 새로 진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60이라든 바로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너무 오늘 하루 올라간다고 급하게 또 따라갈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5G도 좀 어쨌든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